함안 지역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체육 꿈나무들을 차례로 만나봅니다. 역도의 고장 경남에서도 대들보로 성장하고 있는 김해 영훈중학교 역도부를 취재했습니다. 5살의 나이에 스위스로 입양된 차이숙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고향 창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함안 지역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안군 가야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함안의 첫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관심을 받으며 9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로 공사는 멈췄고 조합은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땅 한 평 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공사 중단 이후에도 보증증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고 공사 착수금을 대여금이라 번복하는 등 조합장의 이중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똑같은 납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순수한 마음에 조금 더 적극적이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이 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사 착수금까지도 이렇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추진 시 계약금 10%와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일률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안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분담금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또 조합장과 대행업체 간의 이해충돌 의혹과 감리비 부당 집행, 사문서 위조, 허위 조합원 동원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그걸 다 묵과하고 행정도 승인을 다 내줬다는 겁니다. 거기엔 책임이 없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이 밝혀진 이상 저희들의 투자된 금액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도 감수하며 저희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산산이 부서진 수백 명의 조합원들은 심각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합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역도는 나에게 전부입니다. 꾸준히 영원히 안 쉬고 계속 할 거라서. 역도란 저에게는 꿈입니다. 역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열릴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2025 달려라 경남체육. 이 경남에는 역도를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김해 영훈중학교 역도부를 찾아왔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웁니다. 얼굴보다 서너 배는 큰 쇳덩이를 거침없이 들어올리는 선수들. 전국 소년 체육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각오는 남다릅니다. 경남에서 출전하는 전국 소체 역도 종목 11명 가운데 7명이 김해 영훈중학교 선수들입니다. 작년에는 후보였고 올해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코치님이 기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체 운동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기술력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4등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서 좋은 성과 내고 싶습니다. 역도는 경남체육의 효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경남도청 실업팀까지 탄탄하게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김해시와 고성군에는 역도 꿈나무들이 유독 많습니다. 김해 영훈중학교 역도부는 지난 3월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출전한 모든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선수 출신 코치의 지도도 한몫 거둡니다. 또 김해에서도 개최된 만큼 저희 영훈중학교 선수들이 많이 선발되기도 했었고 그만큼 성적을 내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착하고 좀 바른 아이들이라서 지금처럼 좀 꾸준히 노력을 해주고 좀 쉽게 좀 포기 안 한다면 태극마크를 달고 금빛 바벨을 들어올리는 꿈을 꾸며 오늘도 비짓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 대한민국 역도의 대들보로 우뚝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수빈아 운동 잘하고 있니? 나도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잘하고 있고 고등학교 가서도 운동을 잘 할 테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재영아 국가대표 됐니? 어른 돼서는 올림픽도 나가고 국제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자. 화이팅! 영훈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5살의 나이에 스위스로 입양된 차이숙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고향 창원을 찾았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창원에 머무는 차이숙 씨는 아들 조슈아 군과 함께 친부모 찾기에 나설 예정이며 28일에는 처음 발견돼 맡겨졌던 진해보육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차이숙 씨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 씨는 1964년 10월 태어나 한 달 뒤인 11월 진해에서 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 뒤 진해보육원에서 지내다 5살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스위스로 입양됐습니다. 김해의 두 번째 특수학교인 가칭 김해 제2특수학교가 드디어 교육부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지난 2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연 교육부는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을 보류했었습니다.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특수학교 장애 영역별 지정 필요성 등의 이유로 1차 심사에서 보류됐었다며 김해 지역 장애 학생 75%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로 영역을 설정하는 등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제2특수학교는 오는 2029년 3월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1의 입원지 일원에 들어섭니다. 모두 25개 학급의 학생 수 205명으로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으로 지어집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교육청은 김해 제2특수학교 교육환경평가 이후 일조권 등의 이유로 김해시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서 경남교육청은 부영주택 소유의 부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난 2022년 개교한 은혜학교가 유일합니다. 은혜학교는 2025학년도 기준 63학급 357명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창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이 25일 거창 사건 추모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에는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합동 위령제를 시작으로 추모식과 추모 리본 달아드리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까지 하며 숏 드라마를 제작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텔레그램의 한 비공개 채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올려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최근 이 같은 채팅방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474명 가운데 10대가 381명으로 80%를 넘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15%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조별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나리오도 쓰고 배역도 정해봅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하는 게 친구가 참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잘 썼어. 그래서 요거 대사만 고치고 촬영 나갑니다. 딥페이크의 폐단과 사이버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나선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에는 또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이런 재미있는 숏드라마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데 얼마나 뜻깊은지 알게 됐어요. 강당에서는 촬영이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인데요. 낯선 카메라 앞이지만 거리낌 없이 진지한 연기를 펼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외침이지만 자신들이 제작한 짧은 드라마가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만든 숏 드라마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악플도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체험하고 또 주도적으로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스스로 깨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에서 이런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미디어 엮이는 교육과 또 올바른 활용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산업과 함께 관련 범죄까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 숏드라마로 전하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또래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의 인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5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해 한림변의 산소치료기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기기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40대 작업자 2명도 부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기기 주변에서 산소 압력 검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공황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학생 300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해시는 공황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황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8년간 1,136명에게 5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